사면 초과에 몰린 소니가 이른바 전자의 눈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미지 센서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해당 시장에서 1000억엔, 우리 돈 약 1조 74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장은 2021년 완공 예정입니다. 소니가 반도체 공장을 신규 설립하는 것은 2007년 이후 무려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5G와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산업용 로봇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죠. 소니가 이미지 센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를 따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업계 최초로 1억 화소의 벽을 무너뜨리며 맹추격하자 소니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현재 소니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2위는 삼성으로 소니의 절반에 못 미치는 21.1%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니가 점유율에서 앞서온 이유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인력들을 대거 줄이며 이미지 센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8월 1억 화소의 벽을 전 세계 최초로 깼습니다. 무려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삼성의 엄청난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소니는 선두주자였지만 기술로는 삼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니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주도권을 내주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무려 50%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에 밀리며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소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소니는 새 공장 건설로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목표치는 무려 60%입니다. 삼성을 완벽히 따돌리겠다는 것이죠. 현재 소니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은 한 달에 10만 장 정도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2배 가까운 생산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삼성의 제품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니의 계획은 공연불이 될 수 있죠. 최근 소니의 주요 수익원은 게임과 평면 TV 등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해당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등의 반도체 부분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 분야에서 얻은 돈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전자산업 및 반도체 전반에 고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도체의 생산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삼성의 미래가 밝은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의 소식 닥터시사TV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말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바닷물이 수년째 아무런 통제 없이 우리의 해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형수를 통해 바닷물을 우리 해안에 버렸습니다. 배에 선적되어 있던 화물을 내린 뒤 가벼워진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닷물을 주입하는 것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후쿠시마 바닷물을 평형수로 채운 배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평형수가 그대로 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양도 엄청납니다. 후쿠시마 주변 6개 현의 앞바다에서 실려와 우리 바다에 방류된 평형수가 무려 12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쪽 인근의 수산물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우리가 승소했죠. 하지만 정작 해당 수산물이 자라는 바닷물은 그대로 유입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후쿠시마 인근에는 하루에 1,5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유는 원자로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갈 때마다 오염수가 다시 나오는 구조입니다. 일 정부는 오염수를 바로 흘려보내진 않습니다. 한동안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에 도달하자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그 양이 무려 110만 톤입니다. 만약 오염수가 그대로 방류되면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 바닷물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 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해 바다의 수산물을 먹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하지만요. 물론 일본이 마음대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원전수의 방류 문제는 여러 외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본 국내에서도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쿄올림픽 역시 방사능 올림픽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죠. 그린피스는 올림픽 개막 직전에 모든 걸 터뜨리겠다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일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 전체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환경 테러죠. 어떤 나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 책임을 져야 하고 적극적인 해명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지탄하면서 검증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본의 만행이 실제로 밝혀지면 아마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의 관련 단체의 노력입니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학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나 학술 세미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환경단체를 포함한 민간에서도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닥터시사TV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 행사 덕분에 정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행사의 사유화와 더불어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매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 매수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한창인 시점에서 대량으로 후원회를 열어 접대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열렸던 벚꽃 행사가 큰 논란이 되자 총리는 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비용을 참가자가 직접 냈다고 해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열리는 호텔 측은 개인이 내지 못하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총리는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더욱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영수증이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치러진 행사는 아니고 2015년 정부 주최 벚꽃놀이 행사 경비가 일본의 한 언론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영수증이 공개되자 곧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구는 자민당 야마구치현 제4선거구 지부입니다. 2015년 정치자금 보고서에는 벚꽃놀이 행사를 준비한 여행사가 해당 지부에 발행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기록된 금액은 89만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금액 옆에는 2015년 4월 17일에서 18일 여행 경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벚꽃놀이 행사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행사에는 총리의 사무실 직원들이 다수 동행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직원들의 여행 경비였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벚꽃놀이 행사에 총리의 직원들이 참여했고 해당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그동안 벚꽃 모임과 관련해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벚꽃 모임의 경비나 숙박비는 참가자가 직접 지불한다. 우리 사무소나 후원회가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공개되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점의 일치만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한 의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빼박 증거가 있다 보니 의혹을 조금만 더 파면 진실에 도달하겠죠? 벚꽃 모임은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각계에서 공로나 공적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총리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접하는 사적 모임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행사 지출액이 3천만엔, 우리 돈 약 3억 2천만 원 정도였으나 매해 늘어 올해는 5,500만엔, 우리 돈 5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본의 총리가 이번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척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양국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연장이 아닌 조건부 연기입니다.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해제할 때 우리도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종료 유예 결정이 나오자 오히려 일본의 고마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덕분에 앞으로는 절대 일본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다변화시켰고 국내 역량 있는 기업들이 국산 소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양국의 협상이 원만히 끝나서 수출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한국은 국산화의 고삐를 절대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불매운동도 물론 계속되어야겠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데다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재를 가한 원료 중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죠. 이 3대 핵심 소재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했다고 보아도 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역시 70% 넘는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에칭가스로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회로의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과 세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가장 매진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 연구는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수출 규제를 맞이했을 때 기업들은 수입처 다변화 전략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처를 늘리는 사이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해 소재 국산화를 진행했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이 소재 3종을 차단한 이유는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등을 다 밀어내고 말이죠. 반도체 분야보다 순도가 낮은 제품을 쓰는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미 국산화에 거의 성공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국산화 성공 소식을 알렸고 현재는 공정에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화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산화 제품을 생산 라인에 투입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률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일부 부품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와 상관없이 국산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게 국내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돌발 사항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게 일본에게 가장 고마운 부분입니다. 경제 보복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산업 분야가 정치나 외교 문제 때문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만약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장비까지 국산화를 이룬다면 더는 두려울 것이 없을 듯 합니다. 국산화 소식 앞으로도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